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홍수가 나도 살기 힘들고 가뭄이 들어도 살기 힘들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물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생기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달이나 화성 탐사를 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물이 있는지부터 찾는 거죠. 사람의 몸은 물이 약 60에서 70%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 때는 물의 비율이 더 높고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이 말라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도 건조해지고 눈물도 마르고 침샘도 마르고 위장 점막도 말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생식기 분비물도 모두 줄어듭니다. 오래된 음식처럼 쪼글쪼글 말라버리죠. 그래서 말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수분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은 우선 공급이 아주 중요하죠. 그럼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 2리터에서 3리터까지 많이 마셔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죠. 물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적게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요. 동의보감에서는 물을 무려 33가지로 구분해서 마시라고 하는데요. 물을 맛과 빛깔, 맑기와 무게 등으로 구분해서 밥 지을 때, 차 끓일 때, 약 다릴 때 혹은 난을 키울 때 등 용도에 따라 골라 쓰게 했죠. 또 동의보감의 저자 허주는 물에 대한 설명 첫머리에서 사람의 영양은 바로 물과 음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물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고 기록했죠. 그만큼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한 사람이 500ml 이하로 물을 섭취한 그룹보다 신장 결석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물이 적으면 혈액이 농축되고 찌꺼기가 뭉쳐서 돌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물을 거의 안 드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은 반드시 필요량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 두 번째는 방광염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물을 권장량만큼 충분히 마시면 방광염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물이 방광의 세균을 희석하고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 세 번째는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이나 식사 도중 또는 식사 후에 물을 마셔야 하느냐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식사 전후에 물을 먹지 말라는 의견도 아주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적당량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음식이 식도를 넘어서 위장으로 들어갈 때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음식이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도에 상처를 내거나 목이 메어서 구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식사 중에 약간의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도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잖아요. 이것이 위장 소상을 거치면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죠. 그래야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지방이 지방산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때 가수분해라고 하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이 소화될 때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할 가, 물수해서 물을 더해서 분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물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식사 전후에 적당량의 물을 꼭 마셔야 하는 겁니다. 또 장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시켜줘야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물은 해독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음주로 인한 알코올 분해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죠.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가 촉촉해지고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이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물을 아무것이나 막 마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에 좋은 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태초수인데요. 태초수는 알칼리수입니다. 알칼리수는 폐하 8에서 10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잖아요. 저도 집과 한의원에 모두 정수기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요. 정수기 물이 사실 깨끗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수기의 대부분이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걸러내 버리죠. WHO에서도 식수는 최소 수준의 필수 미네랄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정수기 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수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태초수는 중금속을 흡착하고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청정 일라이트 미네랄 안반수입니다. 천연 미네랄과 미량 원소, 규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물이죠. 경도 150 이상의 경수이기 때문에 먹는 김이 부드러운 물이기도 합니다. 태초수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후코이단은 1913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케일린 교수가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성분에서 발견한 물질이죠. 후코이단은 해초 중에서도 다시마, 미역, 모즈쿠 등의 갈조류에만 들어있는 특유의 미끈미끈한 성분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이죠. 화학적으로는 황산화 후코스가 주성분인 고분자 다당류입니다. 후코스 이외에도 갈락토스, 만노스, 자일로스, 우론산 등이 결합되어 있죠. 연구에 따르면 후코이단이 NK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신진대사 활성화로 체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바로 이 후코이단이 태초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의 핵심인 황산기를 30% 이상 함유한 후코이단을 사용하였고요. 황산기 함량과 순도가 가장 높은 100% 국내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모즈쿠 후코이단 대비 2배 이상의 황산기 함유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초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후코이단이 함유된 물 태초수와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